안녕하세요. 존버나요. 시황을 제가 매번 봐 드리고 있는데 진짜 긴급합니다. 지금 뭐 미국 주식은 저번 주에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증시랑 상해 종합이랑 항생, 그러니까 중국 주식들이죠. 특히나 중국 주식들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청명절 연휴라고 해서 휴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하락을 맞다 보니까 상해 종합이 7.34%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항생 지수가 13%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7.83,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요. 저는 이 하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그리고 왜 금을 모아야 되는지 그걸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왜 금을 모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런 관세가 중국을 더 유리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탈달러화를加速시켜 주면서 뭔가 미국의 패권을 내려오게 만들고 점점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이 이런 관세로 자국 제조업을 키울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중국이랑 비교해서 이것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못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 2 부에서 이걸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폭락을 시켜서 돈을 벌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트럼프의 이 상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빌 에크먼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S&P 500,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다들 뭐 역대급 하락이었습니다. 10%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 봤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2% 떨어지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이 9.43%, 그다음에 글로벌 뭐 반도체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금 현물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금 투자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위기 때 금이 강하고, 그다음 위기가 아니어도 수익률만, 아까 다음에 비교해 드릴게요. 수익률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3배 레버리지는 진짜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요 급락을 해 버립니다. TQQQ가 18% 떨어졌고요. 속쓰리 23%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서학개미들이 이 SOXL, 패닉셀 때문에 2일 만에 이게 SOXL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야, 진짜 무섭다. 속쓰리 이런 반토막이 나 버리니까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속스를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면서 속슬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됐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슬 한번 볼게요. 3 배짜리 속슬 보시면은, 야,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죠. 진짜 뭐 며칠 만에 거의 뭐 2 분의 1 토막, 20달러 짜리가 8달러까지 내려왔죠.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와, 진짜 이거 보면서 속슬 저도 들고 있는데 진짜 뼈 아프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하락할 지 몰랐는데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며칠 전 영상에서도 엔비디아랑 속슬 조심해라, 이거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랑 속슬 조심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하신 분들은 뭐 파시거나 아니면은 더 매수를 안 하거나 해서 좀 위험을 줄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은 얼마나 했는지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가 5.57%, 코스닥이 5.25%, 니케이 아까 보셨죠? 상해 항생 보셨죠? 대만 자치환 지수가 9.7%. 그다음에 쭉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홍콩도 9%, 타이완 8.5, 그다음에 7.1 마이너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그다음에 독일, 영국, 뭐 USA, 프랑스, 다들 급락한 게 보이시죠? 다 이렇게 시장이 패닉으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하잖아요. 폭락할 때 블랙 먼데이가 오늘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기술주 로빈후드가 17% 마이너스 됐고요. 그다음에 엠너빈이라고 해서 이것도 17% 마이너스, 팔란티어가 10% 마이너스, 테슬라가 또 10% 마이너스 됐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0%, AMD가 마이너스 9%, 메타가 마이너스 8, 그다음에 아마존이 마이너스 6, 알파빗이 마이너스 6,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이후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이상 이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이 이제 하락 시장에 그러니까 하락장에 개장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꽉 매라. 예 말씀드리고요. 제가 누차 거의 뭐 1 년이 넘었죠. 제가 "금을 모아야 된다. 금이 안전자산이고 금이 위기 때 강하다. 지금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일 수익률 보면은요. 여기 두 개가 금이거든요. KRX 금이랑 그다음에 GLD 금 ETF인데 2.74% 떨어졌고요, 이 하락에. 그다음에 금 현물은 5.69% 국내 상장 금 현물 ETF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타이거 나스닥 100은 14% 떨어졌고요. S&P 500도 1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파이 S&P 500 미국 상장 S&P 500 ETF는 8.12% 떨어졌습니다.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역시나 금이 이 위기 때 많이 안 빠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뭐 금이 빠졌다고 또 불평하는 이런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걸 빠진 걸 봐야지.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더 많이 빠졌는데 금이 5% 2% 빠졌을 때 얘네들은 10% 20%씩 빠졌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이렇게 장이 빠질 때는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금이라고 계속 올라간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분들은 제발 예전급만 하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제발 적금만 하셔라. 그런 분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 투자할 자격도 없고요. 투자할 내공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주식 접고 예적금만 하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년 수익률만 봐도요. 지금 여기 위에가 다 금이거든요. 29%, 35%인데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1.29%, S&P 500이 1.22%, 그다음에 스파이가 2.59%. 자, 이거 보세요. 이것만 비교해 봐도 금의 수익률이 1 년만 봐도 이렇게 좋았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금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강조드리냐. 이 달러 패권과 미국의 패권이 내려오면서 자극화 시대가 가면은요. 금의 가치는 앞으로 뭐 비트코인도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만큼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금은 이 실물이 있죠. 이 실물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어요. 디지털 자산이고요. 금은 실물 기반으로 한 전자자산 실물 기반으로 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고요. 끝까지 종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엔 금이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수익만 봐도 그렇게 지금 금이 꿀리지가 않거든요. 지금 금 여기 ETF 봐도 76% 올랐는데요. 야 스파이가 81% 올랐습니다. 물론 배당까지 이렇게 다시 재투자한다고 하면은요. 스파이가 더 이 수익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이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꿀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이렇게 지금 꿀리지가 않는다. 타이거 뭐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비교를 해 봐도 금이 그렇게 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금은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은 앞으로 진짜 미국의 패권이 점점 내려오고 다국화 시대가 오고 중국이 올라가고 브릭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S&P 500도 투자하시고 나스닥 100도 투자하지만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국 지수를 보면은요. 차인 엑스트랑 CSI 500이랑 CSI 1000, CSI 2000이 역대급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급 하락해서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겼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하락한 게 이 정도의 하락을 나왔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해 드릴 말은 트럼프의 이 관세가 결국은 '중국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도 쪼금 의심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금 하워드 루트닉이잖아요. 이분이 미국 상무부 장관인데요. 이거 진짜 미국은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이해상충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상충 이런 게 없나요? 미국의 장관을 맡으면은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걸었냐면 채권에 엄청나게 베팅을 했습니다. 채권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렇거든요. 채권에 이렇게 채권을 많이 샀다고 하면은 결국엔 주식에 롱을 건 거예요. 주식에 숏을 건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월가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 2세
워렌 버핏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빌 에크먼이 이거를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이 이 상무부 장관이 어떻게 주시장과 경제 붕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냐. 이거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보면은요. 그와 켄터는 장기 채권에 이거를 베팅을 했다. 그래서 경제가 붕괴될 때 이익을 얻는다. 이 장기 채권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떨어질 때 오히려 이익을 얻기 때문에 주시장과 경제 붕괴에 대해서 하워드 루트닉 장관이 무관심한 거다. 이거를 엄청나게 빌 에크먼이 신랄하게 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롱 고정 수입을 취급하는 회사를 가진 상무부 장관을 뽑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야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이해상충이다. 이해상충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쭉 저는 아니요. 저는 미국에 롱을 하고 그는 미국에 숏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빌 에크먼은 미국이 오르는 거를 베팅을 하고 이 지금 루트닉 장관은 하워드 루트닉은 숏에 베팅을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와 경제에 동조하고 그는 쇼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베팅을 하더라도 주식 폭락이 어떻게 베팅을 할 수 있냐. 이거는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사람이 장관에 앉아도 되는 거냐. 이거를 빌 에크먼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을 자랑스럽게 지지한다. 나는 미국에 대해서 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뭐 진짜 미국도 아사리판이구나. 이 지금 트럼프 상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트럼프 내각 팀에 있는 애들조차 이 숏에 베팅을 하고 이 지금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참 이런 거 보면서 개판이 됐구나.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을 노린 게 맞구나. 이걸 다 의심했거든요. 결국 이 숏에 베팅한 게 맞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빌 에크먼은 이렇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 충원을 하거든요. 이 충원이 또 대박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충원을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비판을 안 하는데 빌 에크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세를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미국을 살려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100% 지지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신뢰 게임이다. 신뢰에 달려 있는데 이 관세를 끌어올려서 지금 지정학적 위기를 만들고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잘한 것 같다. 하지만 이 다른 나라들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지금 미국의 이 경제 성장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친구들과 동맹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경제에 엄청난 핵처럼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면은 시정 조치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달러도 있고요. 제가 달러를 매번 예를 들어주잖아요. 신용,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사업에서 이런 경제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큰 피해를 주기 전에 빠르게 지금 협상을 해서 빠르게 조정을 해서 이거를 바꿔라 이렇게 빌 에크먼이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 신규 투자가 중단이 되겠죠. 이 신규 투자가 중단이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바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기업가는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못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정책이니까 빨리 이런 뭐 경제적 스트레스와 저소득 소비자들에 미칠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생각해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지금 정지 명령을 내리고 빨리 이거를 수정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지금 강대 강으로 가면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서 지금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모으고 있다. 채권을 많이 사고 있다 했는데 야 진짜 이 부자들 500대 부자 중에서 17위까지 했는데 젠슨 황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자산이 늘어난 사람은 워렌 버핏밖에 없었다. 워렌 버핏이 유일했다. 야 대단합니다. 역시나 대단한 이 뭐지 월가의 레전드입니다. 진짜 월가 투자의 레전드다. 진짜 이분은 정말 레전드인데 우리가 왜 따라하지 않았을까? 제가 워렌 버핏 저도 이렇게 조금 익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막 맨날 미국 주식 뭐라고 하죠?
무지성으로 투자하면 된다." 매번 이런 소리만 하길래 좀 제가 분석한 거를 좀 보여주고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모았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서 "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저평가된 이런 주식들도 한 번씩 봐라." 이렇게 쪼금 조언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금도 좀 사 봐라.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 봤는데 "아 미장은 신이야. 너는 미국 주식을 부정하냐? 너 조선족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조선족으로 몰고 강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워렌 버핏만 돈 버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제가 쪼금 익명으로 들어간 이런 방에 들어가서 제가 아는 정보들 좀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요. 자기가 아는 거는 다 자기가 똑똑한지 알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백날 책만 읽으면 뭐해. 책이랑 지금 여러분들 책으로 수영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으로 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책으로 축구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흐름을 잘 알아야지. 기사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만 드립다 읽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세요, 생각. 책만 읽는다고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하죠? 자기 만족이에요. 정신적 자기 만족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책만 드립다 읽는 사람들은 또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상호 관세를 이렇게 하면서 185 개국이 한꺼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주에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보복을 나서면서 중국 주식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세가 이렇게 맥시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커질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요. 여기 누트닉 또 여기 나왔죠. 누트닉은 신났어요. "관세 연기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신났습니다. 왜냐? 자기는 떨어지는 데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어떤 거래나 대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 유일한 소식은 무역 거래를 모색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로부터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랑 인도는 지금 미국이랑 빨리 거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월가의 관세 문제로 재무장관 베센트, 스콧 베센트는 전화를 불태웠고 전화 엄청나게 불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불확실성의 결과로 지금 보면 시장은 점점 더 감정적인 변화에 좌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 hed지 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 금요일에 옵션 총 거래량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하루에 1억 계약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장기 무역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헤지 펀드가 엄청나게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에만 헤지 펀드가 2010년 이후 큰 일일 매도 폭으로 40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규모가 매수 규모보다 3배나 더 컸으며 북미 주식이 거래량의 75%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거의 항복이 다가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헤지 펀드가 출구로 달려가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에 따르면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목요일에 47억 달러의 7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2015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최대 매수 규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이렇게 양극화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다음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동부 표준시에서 지금 오후 12시 사이에 15억 달러 규모 개인 투자자는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역사상 2.5시간 동안 이루어진 가장 큰 판매였다고 하면서 소매 업계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가 하락을 매수해 왔지만 이러한 추세가 빠르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도를 또 쳤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매그니피션트 7 이 M7 종목 주식은 무려 9,91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제로 hed지에 따르면 이는 3월 10일 기록된 7,590억 달러의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S&P 500은 목요일에 2조 7천억 달러를 잃었는데 이는 시가총액 손실의 37%가 M7에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쭉 봐야겠다. 자료를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좋게 생각하면 가격이 싸져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M7 지수는 지금 역대 최고치 30% 이상, 최고치에서 30% 이상 하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는 두려움과 탐욕 지수가,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가 하로 내려왔고요. 감정이 매우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투자자는 S&P 500의 YTD, 그러니까 상승, 그러니까 연초 대비 하락률인 마이너스 13.5%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S&P 500이 붕괴된 것은 한 가지 핵심 요인 때문입니다. 대부분 투자자가 트럼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2일간 10.5%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10.5% 하락을 했는데 이는 2020년 3월 12일 이후 가장 큰 2일간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월 넘게 말해왔듯이 현재 주시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투자 심리이다. 심리가 지금 거의 뭐 박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변동은 전적으로 감정과 포지셔닝 여기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우리는 역대 가장 급격한 투자자의 심리 하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심리가 좋았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주식시장 심리가 마이너스 2.5% 하락한 것은 2020년 3월 수준보다 1.1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리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주식도 지금 힘이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보면 금요일은 개인 및 헤지펀드가 동시에 주식을 매도한 최초의 날이다. 그래서 이거는 항복의 첫 신호일까 이렇게 나와서 변동성 지수 빅스는 일주일 만에 플러스 110포인트를 띄웠지만 8월 5일 최고치보다는 20포인트 낮은 수준의 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이건 단기적인 항복일 수가 있고 더 많이 올라가야 찐 항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게다가 최근 AA2 여기에 감성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의 21.8%만이 강세 입장을 보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베어리시 61.9%가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직 2009년 3월, 그다음에 1990년 10월에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대부분 응답은 4월 2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더 많이 지금 떨어졌겠죠. 참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요일에도 지금 금 가격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금 가격이 위험 자산과 함께 폭락해 4시간 만에 온스당 130달러가 하락을 했다. 이게 지금 폭락이에요. 금은 이 정도 내려온 게 폭락이다. 그래서 금은 별로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안정적인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가 왜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미국의 상위 1%가 주식의 50% 이상 여기 나와 있죠.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19%가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인의 이 80%는 시장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20%만 시장에 관심이 있고요. 80%는 시장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놓고 주식을 떨어뜨리고 주식 떨어지는데 지금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이렇게 베팅을 해도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한테는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 고율 관세를 받는 유럽이나 일본, 그다음 한국 등 국가들도 있고요. 고립을 택한 미국 대신에 중국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만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요. 다른 나라들은 관세가 없다고 하면 중국만 고립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 좋으라고 전 세계에 다 때리는 거 봤을 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자기가 고립으로 가고 중국을 열어주는 셈이 돼버렸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오히려 지금 한중일이 뭉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세안이 또 뭉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호주까지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랑 호주까지 뭉쳐서 이런 지금 RCEP 이런 지금 경제 블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또 규모의 경제 블록이거든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산다고 하면요.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경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을 배제하고. 그래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오히려 더 끈끈하게 다른 이런 세력들이 뭉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이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기축통화의 지위가 점점 내려오는 거에 대비해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한번 실험했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이 달러를 인쇄하고 제재를 가하는 동안 중국은 런던에서 조용히 RMB
이 위안화죠. 위안화로 표시된 그린 본드를 발행하여,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그린 채권을 발행하여 자국 통화를 글로벌 금융의 미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금융 인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은 안 되죠. 왜냐,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씩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런던에서 이런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을 해보고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중에는 또 이제 많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채권을 다음에 또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조금 '달러 패권에 대한 조금 도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국 입장에서 껄끄러워할 텐데 또 보면은 '막기는 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달러의 지배가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 위안이 이 왕좌를 차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변화의 조류에 대비해서 미래는 그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부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을 모으라는 얘기가 위안화를 모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근데 금을 모으라는 얘기가 이 지금 보면 달러의 이 구매력 있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니까 이 달러의 가치는 더 많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금을 모아가라는 게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를 잘 못 믿어서인지 몰라도 독일이 지금 트럼프에 "금을 내놔라. 미국 내 금 비축량이 1,200 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다시 회수하자. 철수하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이 돌려줄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중국과 외교를 맺고 있는 모든 최빈 개도국, 그러니까 최빈 개도국, 아프리카 이런 데죠. 여기에 100% 관세 품목에 대해 계속해서 무관세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이 이니셔티브를 가장 먼저 채택한 주요 개발 도상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냥 이렇게 돼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더 많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도 지금 33 개국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15년 연속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아프리카 총 외국 무역에서 지금 중국의 아프리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이제 2003년 20년 만에 이렇게 다 거의 아프리카의 교역량을 다 먹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중국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런 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의 이런 위력이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지금 중국인민은행도 외환 보유액을 3 월만 기준으로 해서 3조 2,40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34억 달러 증가를 했다고 밝혔고요. 금 보유액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 보유액은 9만 온스를 증가해 지금 7,370만 온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지금 보시면은요. 중국인민은행은 3 월에 골드 보유금에 3 톤을 추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5개월 연속 매수를 보고한 것이고, 이로써 지금 연초 대비해서 13 톤이 늘었다. 올해 13 톤이 늘었고 금 보유량은 2,292 톤으로 늘어났다. 지금 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 왜냐? 달러에 대해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지금 점점 이렇게 녹아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스위프트를 우회하는 글로벌 디지털 지불 네트워크를 출시했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인민폐를 아세안 10개국과 중동 6개국에 연결해 글로벌 무역의 38%를 차지했다. 점점 이제는 달러를 사용 안 하고도 이게 결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키우고 있다면서, 이는 스위프트와 미국 달러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불을 3에서 5일이 아니라 7초 만에 완료가 된다. 수수료는 98%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동 에너지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지금 위안화 거래를 5.8조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통화가 위협인지에 대해 논쟁을 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200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실크로드입니다. 실행 중인 8달러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달러를 위해서 결제 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세 이후에 캄보디아의 49% 관세 이후에 지금 중국 캄보디아 리암 항구 합동 지원 훈련 센터가 공식으로 가동이 되어서 두 군데가 이제는 지역적 테러 대응, 그다음에 재난 예방 및 완화,
그다음에 이런 합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점점 이런 합동 훈련을 하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지식 알려주시는 기자분 있잖아요. 박 기자분 구독자도 많고 뭐 조회수도 엄청난데 그분이 이 경제 그런 거는 잘 풀어 주시는데 이 한국 경제나 이런 거는 잘 풀어 주시는데 유독 지금 이 국제 관계를 해석할 때 거의 뭐 이 미국의 1급 패권주의 아직도 미국이 지금 1급 패권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왜냐 여기 뭐 그때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이 반박을 하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보면요. 러시아와 뭐 미국이 합작을 해서 중국을 포위한다.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면서 이 말라카 해협, 뭐 물라카 해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라카 해협을 봉쇄를 해서 중국의 이 교역망과 자원 통로를 막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막으면은 중국이 고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해상력이 미국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합니까? 지금 조선역만 해도 지금 뭐 230대 1로 이 조선만 해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는데 이 함대만 해도 미국에서 제대로 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이제는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는데 중국은 지금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이런 계속 선박량, 조선량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해협에서 경쟁이 될까요?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지금 필리핀을 이용해서 필리핀도 거의 함대가 없거든요. 거의 뭐 해군이 없는데 필리핀 이쪽을 이용해서 미군이 전자전을 했는데 거의 뭐 중국한테 거의 발려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기사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지금 전자전에서 중국한테 아예 밀려서 아예 뭐 눈을 멀고 귀를 멀게 돼서 후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말라카 해협을 봉쇄를 한다? 절대 봉쇄 못 합니다. 중국을 봉쇄할 수 있으면 한번 봉쇄해 보라고 하세요. 지금 예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미국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후티를 왜 지금 홍해에 있는 후티를 왜 못 몰아내고 아직도 고전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뭐 미국 예전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이 뭐 패권의 짱이다. 그리고 군사력이 아직도 짱이라고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이 드신 교수님들 이런 변화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쪽 말라카이어 말고도 이제는 이쪽으로 뚫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루트가 새롭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지금 1대1로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도 쭉 1대1로가 뚫려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뚫리면서 중국을 뭐 고립해야 된다. 중국을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내러티브로 계속 하고 있지만 중국은 망하지 않고 계속 오히려 다른 루트를 찾고 다른 주변국들과 교역을 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이 이 지금 말레이시아나 이쪽 뭐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말을 듣고 중국을 압박을 한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지금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참 이상한 해석이다. 지정학을 아예 무시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은 지금 이것도 또 해 드려야 되는데 트럼프 이런 관세에 대응을 해서 이제는 AI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역습을 하고 있죠. 이 딥시크를 만들어서 메타의 라마라고 해야 되나? 라마보다 이걸 앞질러서 이제 미국의 AI 우세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쏙3 지금 하락을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 AI 주도권도 저는 봤을 때 딥시크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얘네들은 오픈형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거를 응용해서 개발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 발전 속도를 과연 지금 미국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미국을 아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모아도 좋거든요. ETF나. 그리고 금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셔라. 왜냐? 다극화 시대가 옵니다. 미국의 이런 엄청난 힘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각 지역별로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각 지역별로 패권 강자가 나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는 갈 거예요. 이런 관세로 미국이 간다고 하면요. 각 지역별로 이제 패권이 아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금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이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이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 관련해서 이 내용으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